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는 탈락했지만 진주 사천의 항공과 밀양의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산단 조성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2014년 지정한 항공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항공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끝에 비용 대비 편익 BC가 1.44로 나타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함께 지정된 밀양의 나노융합 국가산단도 비용 대비 편익이 1.19로 조사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사업 시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HP는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국가산단의 사업자인 토지주택공사 LH는 다음 달 국토부에 산단 승인을 신청하고 내년부터 보상 작업과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와 해당 지자체, LH 등은 다음 달 공동 사업팀을 구성해 두 국가산단에 입주할 기업 유치 활동에 착수합니다. 특히 항공산단은 1,000억 원대 항공 강소기업 10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항공산단 이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나노융합산단은 연구개발센터와 생산시설이 단계적으로 건립돼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남도는 항공과 나노융합산단 조성을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관련 산업을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경상남도의 또 다른 핵심 전략 사업인 김천 거제 간의 남부내륙철도 유치는 다소 불투명해 보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가 하반기로 연기됐는데요. 수조 원대의 비용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경남 주민들이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남부 내륙철도는 유러시아 철도의 기점으로 국가 100년 대결을 위한 사업으로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하지만 정부는 남부 내륙철도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게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달 비용을 대폭 낮추기 위해 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통영 거제 구간 중 해상 교량수를 크게 줄이고 거제 종착역도 시청에서 사등면으로 당겼습니다. 또 고속철 속도도 시속 270km에서 250으로 낮췄습니다. 이럴 경우 남부 내륙철도 사업비는 애초 5조 2천억 원에서 4조 4천억 원대로 8천억 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김천 거제 간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하반기에 통과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밀양 신공항 유치가 무산된 가운데 경상남도는 서부 대개발의 핵심 사업인 남부 내륙철도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8년 동안 회사 돈 180억 원을 빼돌린 대우조선해양 임모 전 차장의 여자친구도 구속됐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임 전 차장의 여자친구인 36살 김모 씨를 범인 은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임 전 차장의 일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수천만 원을 직접 챙긴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은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액의 임시 돈이 범죄 수익인지 몰랐다고 진술해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다음 주쯤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초중학생에 이어 무단결석하거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까지 학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됩니다.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8월까지 현장 점검에 나서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 중이거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교직원과 학생의 주소지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학생의 소재지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선기자재의 성능 고도화를 위한 공인시험 연구센터가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불황에 빠진 부산의 대표 산업인 조선기자재 산업이 새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파도와 심한 온도 변화, 선박은 모든 극한 상황에 견뎌야 하기 때문에 기자재 역시 엄격한 성능 검사를 거칩니다. 이번에 문을 연 조선기자재 성능고도화 연구센터는 진동과 충격, 방화 시험동 등 모두 7개의 시험동을 갖추고 조선기자재의 성능을 검사합니다. 특히 극지를 오가게 될 선박들이 충격에 어느 정도 견디는지, 선박이 심하게 흔들릴 경우 성능은 제대로 발휘할는지, 그리고 지속적인 진동에 파손이나 오작동은 없을지 등을 혹독한 시험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 조선기자재 업체가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이용 시험 설비가 구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재 생산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에 가지 않고도 성능 시험을 할 수 있어 막대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수입 대체 효과도 향후 7년간 1조 5천억 원 정도로 분석됐습니다. 이번에 칩적화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우선은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미음 지구에 들어섰거나 건립 중인 기자재 관련 연구센터만 3곳. 특히 미음 지구에 조선해양 기자재 관련 연구기관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집적화된 연구 특구 역할이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철재입니다. 농촌의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문을 연 거창군 급식지원센터가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애꿎은 학교들로 피해가 정화되면서 사태 발단이 된 경남도의 행정사무 조사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농촌 지역 초중고교에 지역의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계약 해지 학교가 속출하면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입찰이라는 제도는 거기 그 과정 없이 이제 들어와다 보니까 이제 바꿈률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어요. 애초 경남도의회는 교육청 지침을 근거로 수의계약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격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인 이상 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침 적용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지정했는데 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른 계약 체결이 비효율적인 경우 지자체 사업을 위탁받은 자와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은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는 게 교육청의 판단입니다. 학생들의 역량과 사고가 직결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 따라 식재료를 공급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 해석도 엇갈리는 데다 취지대로 잘 운영 중인 급식지원센터를 굳이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했느냐도 논란입니다. 아이들의 어떤 식자재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 도교육청이 뭔가를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한 감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경남도 교육청은 급식지원센터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묻는 유권 해석을 행정자치부에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6월의 마지막 목요일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와 비교하면 최고 2, 3도가량 높겠고 볕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와 있어 오후 한때 비가 지나겠습니다. 서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장마 전선은 내일을 기점으로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되겠고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집중호우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종일 구름량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21도, 창녕과 함안 20도를 가리키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밀양 30도, 김해 29도, 창원은 28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가 20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산청 28도, 함양과 합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일겠고 모든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재료연구소가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R&D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각종 신용조사 업무 등을 하는 전문 신용관리 회사인 B&K 신용정보가 창원의 경남지사를 설립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이란에서 발주된 첫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을 2,200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현대로템이 이란 경제 제재로 발생한 BJ동차 150량 사업 미수금 763억 원을 분할 회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학급 운영비와 담임수당, 교원 처우 개선비 등 200여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해 지원액보다 30여억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등 재정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에 대한 체감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진례면의 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가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김해시 진례면 농업진흥지역 47만 3천 제곱미터를 해제하고 그 자리에 기업형 임대주택 2,600가구를 짓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례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조성해 건설사에 공급하고 오는 2021년쯤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조선업 위기를 겪고 있는 창원 진해구와 거제시 등 남해안에 여름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펼칩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 초 서울역 등에서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피서지로 남해안을 소개하는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원시청 직원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진해 지역 여행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모든 회원에게 회장 투표권을 주도록 3.15 의거 기념사업회에 권고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3.15 의거 기념사업회 회원이 현 안승옥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리를 마치면서 권고안을 냈습니다. 법원은 현재 회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어 모든 회원이 참여한 직선제가 필요하다며 현재 회장은 내년 2월까지만 직을 맡고 직선제로 선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